자, 나머지 문제 풀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6번까지 말씀드렸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7번 그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보시면은 우선은 발자국이 수직하게 이제 분포를 하고 이게 측리면에서 발견이 되겠다라고 되어 있죠. 자, 측리면이라는 거는 여러분 단측면이랑 다른 거였어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은 까먹은 분들 있을까봐. 자, 이렇게 땅이 있으면은 보통은 요 수평한 땅을 딱 닦고는 요 수평한 면은 측리면이라고 얘기를 하고 얘의 수직한 애를 뭐라고 하냐면은 단측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를. 그래서 이 문제에서 발자국이 이 측리면에 있다는 거는 여기에 발자국이 이렇게 찍혀 있다는 얘기예요. 얘가 수직으로 땅을 이렇게 콩콩콩 타고 올라갔다는 게 아니고 땅을 걸어다녔다는 얘기야, 자료상에서는. 그래서 그거 구분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 발자국이 발견된 지층이 상하층이에요. 그리고 얘가 언제 형성이 되었냐면은 3만 년 전에 형성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관해주는 게 아니야. 저걸 가지고 여러분들 저렇게 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어느 시대 때 형성된 지층인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자, 아까 그 여러분들이 열심히 아셔야 된다는 표로 넘어가면은 여기 보면은 잘 보면 여기 기간이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고생대는 약 2.4억년부터 2.5억년 사이 이 기간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근데 아까 문제에서 3억년 전에 만들어진 지층이 나와 있잖아. 그럼 얘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성칸불연대 중에 언제 생성된 지층이에요? 후생대 지층이지, 그렇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생각이 흘러가냐면은 고생대에 만들어진 지층이니까 고생대 표준화도를 적어서 발견될 수 있겠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염두는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A가 맞는 말 한 거고, 왜? 사람층이 3만 년 전에 형성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B, 이 화석을 표류에 배제하고 될 거야 라고 물어봤는데 고생대 포유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등장도 안 했지, 그치? 그러니까 B는 틀린 거야. 포유류는 언제 출현했냐면은 중생대 초에 형성되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D는 학생 C, 수직으로 사람층을 타고 올라갈 때, 그러니까 말이 이렇게 동물이 이동을 해갈 때 찍힌 거냐라고 보면 측리면에 있는 예정에 그치? 그래서 수직으로 타고 올라가서 찍힌 게 아니라 수평면을 걸어갈 때 찍힌 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 A만 맞는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자, 대멸종식이 기억인 디귿을 나타낸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자, 우선 속시식물이 출현한 시기는 중생대예요. 근데 기억 시기는 지금 고생대에 찍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 틀렸고, 그다음 니은 사면충은 니은에 멸종하였냐라고 했는데, 자, 시기 보면 이때가 고생대 대멸종이 일어난 시기죠. 자, 기억 안 나면 또 보러 가. 언제까지 살았는지. 계속 친해져야 돼요. 자, 아까 뭐 물어봤었냐면은 이게 뭐 물어봤었더라? 기억이 왜 이러지? 치유였나? 사육충이죠? 네, 미안합니다. 자, 아까 제가 사육충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생대 전 시기에 있던 생물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멸종하려면은 페른기 말에 멸종을 했어야겠지, 그치? 그래서 그 부분으로 다시 넘어가면은 니은에 멸종하였다, 맞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메모드는 디귿을 멸종하였냐라고 하는데 메모드는 신생대생에 나온 생물이죠, 그렇죠? 그래서
했을 거야. 그래서 D는 틀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B입니다. 자, 그다음 9번입니다. 자, 9번은 지금 보면 화석이 3개가 있는데, 자, 일단은 이 2개 보면 여러분들이 뭘 눈치채셨어야 되냐면은, 이거 표준화석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화석이 있는데 둘 중 한 군데는 언제 생겼는지를 무조건 물어볼 거야. 자, 사벽중은 어느 시대의 표준화석이에요? 고생대. 그 다음에 암모나이트는 중생대.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뭐 기억하라고 했냐면은, 이 암모나이트랑 사벽중 이 2개는 바다 생물이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A랑 C는 바다에서 생긴 해상식물. 자, 근데 B, 고사리 같은 경우에는 얘는 따뜻하고 온난한 육상 환경에서 생긴 애지, 그치? 그러니까 B는 육성층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얘 가지고 일단은 판단을 해보면은, 자, 생성 순서를 보니까, 자, A 다음에 무조건 C가 생겼을 거고, 자, 근데 C 밑에 지금 B가 있으니까, 그래서 수평 집중 요중 법칙에 의해서 순서로 형성이 됐을 거예요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사실 애매한 거는 A 다음은 딱 정해지면 A가 어느 순서에 들어갈 거냐는 거지. 자, 근데 A에 있는 표준화석을 봤을 때 얘가 더 오래된 놈이니까, 그래서 얘가 더 밑에 있는 애인데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A층이 가장 먼저 생성되었다 이 중에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B와 C층은 부정합 관계냐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는 부정합이라고 딱 단정 지을 만한 단서가 딱히 없어요. 자, 2개가 있어야 돼. 첫 번째, 이 퇴적되는 방에 바뀌거나, 두 번째, 기저함이 있거나, 아니면 마지막으로 관이바람도 뚝 끊겨 있거나. 근데 그렇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합 관계다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명확하지 않은 거죠, 정확히는. 자, 그럼 디귿, C는 판계화가 형성되기 전에 퇴적되었냐라고 해. 판계 형성 언제예요? 해군이 막 고생되죠, 그렇죠? 근데 얘는 중생대 표준화석이 있기 때문에 판계화가 형성된 후에 퇴적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그 정답은 기억이 정답이다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 정도 하고 제가 이제 워크북을 드릴 건데, 여기 있는 문제들 한 3개에서 4개 정도만 풀어보고 그 다음 제가 뒤로 넘어갈게요. 자, 몇 번부터 몇 번까지 풀어보시냐면은 1, 3, 5, 7, 총 5개만 풀어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1번 풀 때 문제를 제대로 안 읽으신 분은 이거 설명 보자마자 거는데 주는데 신는데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문제에 뭐라 나와 있냐면은 각각 특정 길을 특정하는 거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A는 자 얘는 발각 고생대에 속하는 오르도리스, 그 다음에 B가 중생대에 속하는 백악기, 그 다음에 C가 판례원입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지지시대를 오래된 것부터 나열하면 고생대, 중생대, 실생대이기 때문에 AC 기술이 아니라 ABC 순으로 가야 돼서 그래서 기호가 틀렸고요. 자, 이거는 만약에 이거 안 읽고 중생대다라고 하면 니은은 맞아. 자, 근데 니은이 틀린 이유는 뭐냐? 얘는 백악기야. 중생대 말이라고요. 근데 이 판례가 분리되기 시작한 때는 중생대 초 트라이아스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니은은 틀립니다. 이게 아니라 트라이아스기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디귿 양치식물 화석 같은 경우에는 자 아까 제가 고사리 화석 얘기했었죠. 그게 양치식물 화석이랑 같은 맥락입니다. 근데 걔는 시선 화석으로 쓰이는 애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 시에서도 양치식물 화석이 발견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정답은 디귿만 정답이다. 맞는 거. 자, 그 다음에 3번 보면은 자 이건 아까 봤던 문제죠, 그렇죠? 자, 이게 원생무대, 이게 현생무대, C가 시생무대. 그래서 기억 틀렸고, 그 다음에 가장 큰 규모의 대멸종은 현생무대, 고생대 말에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니은 맞고, 그 다음 디귿 시시기 지층에는 에디아크라본 몰구 화석이 아니라 스트로마톨라이트, 남세균 화석이 발견된다라고 바꾸셔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이것만 정답. 자, 그 다음에 5번, 7번입니다. 자, 5번, 7번은 고생대가 기랑 중생대의 그 기를 나타낸 거네요. 그래서 A는 실루리아기. 일단 이름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석탄기. 그 다음에 C가 트라이아스기. 자, 그래서 사유충은 고생대 칸분야기부터 펠미까지 쫙다 생겼던 거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기억 나왔고, 그 다음에 은행나무 일단 보이면 얘는 거시식물이야 일단. 자, 근데 거시식물 출현은 언제예요? 고생대인데 번성한 건 중생대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틀린 거고요. 왜? 석탄기는 출현을 할 때지 번성을 할 때가 아니라 구분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니은 틀렸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히말라야 산맥은 신생대 때 형성이 되었다. 얘는 신생대 정확히는 제4기에 만들어진 애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틀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이 정답. 자, 그 다음에 7번. 자, 우선은 대멸종이 된 시기를 A, B, C 크게 적어놨네요. 자, 이때가 페른기 말에 대멸종과 같고, 이때가 백악기 말, 그러니까 중생대 끝날 때. 요것만 일단 발견해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는 기억은 그냥 자료 해석이죠, 그렇죠? 생물과 멸종 비율은 B가 더 높게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 틀린 거고, 그 다음에 양서류는 요 고생대 형성이 되었었죠, 그렇죠? 그래서 니은 맞고, 그 다음에 히말라야 산맥은 B와 C 사이에 형성된다고 했는데 사이가 아니고 C식이 이후라고 바꾸셔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만 정답인 겁니다. 이벤트가 지금 막 왔다 갔다 하지. 그래서 잘 정리해 주셔야 돼요. 처음 아마 지금 푸시는 분들은 굉장히 지금 뭐가 뭔지 머릿속이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이벤트들을 여러분들이 꼭 집에 가서 계속 틀리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적어보셔야 돼요. 자, 아까 7번이랑 같은 자료를 지금 보시면은 물어보는 게 달라요, 그렇죠? 이렇게도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방추층이 멸종한 시기는 여러분 자료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이거 틀린 게 말이에요. 그래서 기억 틀렸고 A가 아니라 B로 얘를 바꿔준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B와 C 사이에 판계가 분리되기 시작했냐라고 했는데 이 B가 시작되는 부분이 고생대 말이잖아, 그렇지? 근데 중생대 초에 판계가 분리됐으니까 B랑 C 사이 맞죠, 그렇죠? 그래서 니은 맞고,
자, 팔레오기랑 네오기는 어느 시대의 기예요? 신생대의 기야. 자, 그런데 이 C 같은 경우에는 중생대 대멸종이잖아. 그러니까 원하고의 사이라고 해야 되면은 정확히 기 단위로 따지려면은 중생대의 끝이 백악기랑 그 다음에 신생대 시작인 팔레오기의 사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거야. 이거 이름 모르면 틀리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니은만 정답이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이 안 나 이런 부분들을 찾아가면서 적어보셔야 돼요. 그게 기본적으로 워크 90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워크북에 있는 5개도 같이 한번 펴봤어요. 자, 이제 다시 교재로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한덩어리 끝나고 이제 공기나 바람으로 관련된 거 주구장창 할 거예요. 이제 시험 기간 끝날 때까지. 그래서 드디어 더 이상은 골땡이 볼 필요가 없다. 시험 대비하기 전까지는. 행복한 소식일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쪽은 이제 뭘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는데, 첫 번째, 오늘 하시는 고기압이랑 저기압의 정의부터 정확히 일단 알고 시작을 하셔야 되고, 그 뒤에 나오는 온대저기압이라든지 열대저기압, 그 다음에 악기상 이런 것들은 그냥 생성 과정과 그런 그림들을 통째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1단원보다는 암기량이 적다는 거. 볼 때는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어요 이제. 그래서 그런 거 극혐하시는 분들은 이건 다른데 굉장히 마음이 편할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게 뭐냐면은 오늘 온대저기압까지는 제가 안 할 거고요. 고기압이랑 저기압 이런 것들의 차이점이 어떤 거가 있는지 그걸 위주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고기압이라는 거에 절대적인 기준은 없어요. 뭐 기압이 얼마 이상의 기압이 높은 것이다 하고 기압이 얼마 이하가 저기압이다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얘네들은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는 소리야. 그래서 고기압이라는 거는 딱 보면은 기준치가 없지. 주기보다 그냥 기압이 높으면은 고기압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저기압은 뭐겠어? 거꾸로 주변보다 기압이 낮은 곳을 저기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 바람은 어디에서 어디 쪽으로 옮겨간다고 배웠어요? 기압이 높은 곳에서 기압이 낮은 곳으로 불어간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 이제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 이 지상에서만 바람이 그렇게 불어갑니다. 자, 우선은 요 그림은 북반구에서 고기압이랑 저기압이 형성되는 지역에서 공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설명하는 그림인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계속 나올 게 어떤 게 있냐면은 특히 첫 번째 물어보는 거, 고기압 있는 데에서 바람이 어떻게 불어나가는지, 두 번째 저기압이 있는 데서 바람이 어떻게 불어 들어가는지 풍량에 대한 걸 계속 물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기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이 두 개가 가장 많이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들 이 공기 관련된 거 계속 풀면서 그러니까 이 그림을 통째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두 개를 분리해서 다시 그려보면은, 자, 북반구 구조입니다. 왜 반구를 구분했는지는 제가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은 고기압이 형성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먼저 원인이 되는 거는 이 지상, 이 위 하늘에서 공기가 자꾸 아래로 내려오는 거야. 첫 번째는 하강 기류가 먼저예요. 자, 그럼 물리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이 기압이라고 하는 거는 공기가 누르는 거라고 그랬지. 자, 그래서 보통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기압이라는 거는요, 머리통 위에 이렇게 공기 기둥이 있는 거를 우리는 기압이라고 하고, 이 공기 기둥이 니를 눌러요 라고 보통 그렇게 배웠을 거야. 처음 기압이라는 걸 배울 때. 자, 근데 계속 위에서 공기가 밑으로 내려온다는 거는 네 머리 위로 공기를 계속 플러스를 해준다는 거랑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누르는 게 세져서 고기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자연은 가만히 있지 않고 뭔가 상태를 뭔가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항상 그런 흐름을 가지거든요. 그럼 공기가 지금보다 여기가 많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 공기를 자꾸
바깥으로 내보내 이런 식으로. 자, 근데 그냥 내보내는 것도 아니고 자, 화살표가 휘는 방향을 잘 보세요.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그래서 이 해방기류가 있면서 불어 나가는 거야. 공기가 쌓여 있으니까 중국으로 계속 내뱉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이 고기압이 상승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다? 위쪽에서 공기가 내려와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게 통상적인 고기압 형성 원리예요. 그래서 공기가 쌓이니까 주변 불어 어떻게 한다? 바람, 공기가 불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바람이 불어 나간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꺾이는 방향 잘 봐. 시계 방향으로 지금 화살표가 꺾였죠, 그렇죠? 그래서 이 고기압 주변에서는 항상 이런 식으로 바람이 공기가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간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꺾여 나간 공기들이 어디로 그럼 향하느냐? 주변보다 공기가 없는 저기압 쪽으로 공기가 흘러나가는데, 자, 여기도 사실은 원저가 공기가 들어와서가 아니라 공기가 빠져나가서요. 왜 그럼 여기 상대적으로 저기압이냐? 어떤 요인에 의해서 자꾸 지상에서 공기를 없애버리는 거야. 자꾸 주변으로 공기를 다 틀어날라. 그러면 머리통 위에 있는 공기가 자꾸 사라지는 거니까 주변보다 누르는 작겠지, 그치? 그래서 고기압이라고, 저기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첫 번째 뭐다? 이 상승 기류가 이게 첫 번째야. 응? 그래서 이 부족한 공기는 어디로 향하느냐? 이 친구는 저기압 쪽으로 이렇게 바람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부족한데 메꾸러 가는 거야. 그래서 저기압은 주변에서 바람이 어떻게 부냐? 이런 식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연결해야 돼.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놓은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시 정리하면 이 고기압이 생긴 이유는 뭐다? 하강기류가 있기 때문이다. 이게 첫 번째 원인이고, 두 번째 이 저기압이 생기는 이유는 뭐다? 자꾸 어떤 요인에 의해서 공기를 위로 자꾸 퍼날라가지고 주변으로 보내기 때문에 주변보다 공기가 없어져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 배웠을 거야. 이 상승기류가 생기는 이유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 특정 땅만 계속 가열해가지고 공기가 자꾸 위로 뜰 때, 라던가 햇빛이 셀 때. 두 번째, 지형적인 원인에서 그 공기가 타고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이 상승기류가 항상 있는 곳은 뭐가 항상 많냐면은 구름이 항상 형성이 잘 돼요. 왜? 자, 그러면은 이거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 왜 상승기류가 있는 데서는 구름이 생길까? 라는 걸 대답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이거 연결해서 항상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 왜 상승기류, 왜 멀쩡하게 있던 공기 위로 올라가면서 왜 구름이 생겨요? 너무 어릴 때라서 기억이 안 난다 이거죠? 처음 이제 마지막으로 배우는 게 아마 여러분 중2인가 3일 거예요. 뭘까요? 시험 안 해봤어요, 이거 혹시? 그래, 그 열심히 막 풀어서 뭐 어떻게 해가지고 갑자기 바람을 슉 빼니까 구름이 슉 하고 생기지 않나? 그런 거 안 해봤을 건데. 자, 우선은 이 상승기류가 잘 발달하는 곳에서 구름이 왜 잘 만들어지냐? 자, 핵심은 공기가 올라가는 거야. 자, 올라가면서 공기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자, 이 친구는 같은 공기 덩어리예요, 얘는 다. 자, 근데 올라가면서 무슨 일이 생기느냐? 자, 공기는 잘 기압이 있다고 하잖아요. 자, 근데 올라갈수록 이 공기 덩어리를 압축하는 주변부의 기압이 점점 줄어들게 돼요. 그러니까 이 공기도 안에서 팽창하는 힘이 있고 누르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 공기 덩어리 크기 유지하는 건데, 얘가 위로 올라가면서 밖에서 누르는 힘이 점점 작아지다 보니까 점점 크기가 커져. 이거의 대표적인 게 그 풍선 위로 날려 올라가다 뻥 터지는, 그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기 덩어리가 팽창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팽창을 하냐면은, 들어봤을 거야. 바깥으로 열출이 없고 열 교환도 없는 단열 팽창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단열 팽창을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전체적인 공기의 기온이 내려갑니다. 왜냐? 여기에는 100만큼의 에너지가 들어있는 똑같이 에너지가 바깥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습니다. 근데 온도라고 하는 거는
이 100이라는 이 에너지를 안에 있는 입자들이 어떻게 나눠가는 거야? 온도의 개념으로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온도라는 건 단순히 여러분들한테 혹은 어떤 물질의 입자가 얼마나 많이 부딪히느냐예요. 그럼 당연히 똑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애가 이 공기덩어리 밖을 이렇게 충돌하는 횟수를 당연히 이 100은 얘가 움직이는 속도라고 하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크게 커지면 커질수록 더 멀리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부딪히는 횟수가 작아지겠지, 그치? 그래서 온도가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슬점 변화를 하게 되면 공감이 일어나서 구름이 생긴다. 이런 거 배웠을 거예요. 뭔가 어렵듯이 뭔가 배웠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지, 그치?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상승기류가 있는 곳에서는 항상 구름이 많다라는 겁니다. 항상까지는 거의 대부분 경우가 그래요. 거기? 그래서 상승기류가 세면 구름도 높고 두껍게 크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인 겁니다. 왜? 공기를 잘 갖다 빨아올리니까. 그래서 저기압이 저런 식으로 발달하는 그 날씨의 특징은 어떠냐면 항상 흐립니다. 상승기를 타고 공기가 올라가면서 구름이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그 특징을 제가 여기다가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 표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꾸로 고기압에서는 항상 날씨가 맑은 이유는 어떤 거냐? 자, 공기 덩어리가 올라가면 구름이 생겨졌잖아. 이 과정을 거꾸로 하면은 오히려 온도가 올라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원래 이 불을 만들어질만 한다고 하더라도 이슬점보다 계속 온도가 또 높아지니까 이 물방울이 생기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하강기류가 있는 쪽은 구름이 거의 생기지 않는 겁니다. 오케이? 이걸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북반구에서 흐름이고, 자 밑에 여러분들이 따로 뭘 적어두시냐면 제가 북반구라고 얘기했잖아요. 옆에다가 남반구는 완전 거꾸로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간혹 학생들마다 남반구를 문제를 치더라고. 자, 북반구에서 고기압은 지상에서 이 바람이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가죠, 그렇죠? 남반구는 거꾸로 해요. 어떻게 나가냐? 자, 고기압이야. 자, 이런 식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나갑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자, 그러면은 남반구에서 고기압, 저기압에서 오는 바람이 어떻게 불어 들어오냐? 시계 방향. 이런 식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오게 돼요. 이렇게. 바람, 화살표 방향 반대인 거예요. 근데 그건 안 변해. 고기압에서는 하강기류가 발달하고 저기압에서는 상승기류가 발달하고 요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공에서는 저기압에서 고기압 쪽으로 바람이 불어간다. 요것도 안 변하고요. 뭐만 달라? 지상에서 바람이 어떻게 불어 들어오고 나가는지만 달라진다는 겁니다. 어디 그림? 북반구의 그림. 그래서 저거를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된다. 아시겠죠? 저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고기압이랑 저기압을 문제 알았으니 요걸 가지고 고기압이랑 날씨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제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기압은 제가 처음 형성되는 게 일단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강기류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럼 이 하강기류가 내려와서 이 지역에서 불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바람이 불어나가는 지역의 성질이 어떤지, 그러니까 습한지, 건조한지, 아니면 뭐 되게 더운지, 아니면 추운지, 요거에 따라서 이 불어나가는 애들의 성질이 다를 거 아니겠지? 그래서 그걸 우리가 통합과학 때도 제가 배운 적은 기억이 안 나는데 기단이라는 내용으로 저희가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단은 뭐랑 연관이 있냐면 바로 이 고기압이랑 연관이 있는 애입니다. 불어나가는 애랑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총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셨다면 5개의 기단이 있다라고 배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자, 12
시베리아 기단에 영향을 미칠 때 우리나라는 보통 한랭 건조나라는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시베리아 기단이라는 자체로는 단어 뜻이 공기 덩어리입니다, 덩어리. 자, 근데 이렇게 하강기류가 생겼을 때 바람이 불어나가. 근데 이 불어나가는 이 큰 고기압 자체가 이제 기단인 건데, 자, 그럼 추운 지역에서 불어나오냐면은 이 지역 자체가 건조하고 추우니까 이 지역 특성을 그대로 타고 바람이 살아나면 불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베리아 기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는 같은 말로는 시베리아에서 형성된 고기압이 우리나라한테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얘기랑 같은 내용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떤 고기압의 바람이 우리나라 쪽으로 불어 들어오냐에 따라서 이 우리나라의 날씨 성질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겨울에는 주로 이쪽 고기도에서 발달하는 기단들이 영향을 미치는데, 겨울에는 시베리아 기단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봄가을철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고기압이 영향을 미쳤었죠? 기단이 남측한 기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근데 나머지 애들과는 다르게 이 친구의 특이한 특징은 뭐냐면 고기압이 이동을 해요. 공기덩어리가. 얘네들은 커졌다가 작아졌다 커졌다가 작아졌다는 애들이거든요, 지자리에서. 근데 얘는 그 고기압 덩어리가 통째로 이렇게 이동을 해오는 얘는 이동성 고기압이에요. 그 뒤에 설명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초여름에는 오호츠크 기단, 지금이 오호츠크 기단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래서 저녁에 쌀쌀한 봄이다. 뭐야? 고기에서 만들어진 애니까. 그리고 이 초여름 지나고 장마 지나고 나면은 북태평양 기단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그다음보다 이 기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는 그 지역에서 만들어진 고기압이 확장을 해서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다라는 게 핵심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기압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기후기류가 생기는 거야. 고기압이 확장을 해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겨울철부터 일기도를 보시게 되면은, 자, 일기도에서 지금 그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선은 무슨 얘기냐면은 등압선이라고 해가지고 기압이 같은 곳을 이렇게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등고선 들어봤죠? 산에서 높이가 같은 곳을 이렇게 두 개를 삥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연결하는 거 등고선이라고 하잖아. 그거랑 똑같아요. 등압선은. 그리고 얘는 4헥토파스칼 단위로 끊어가지고 이렇게 그리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H라고 적혀 있잖아. 여기가 주변부에서 가장 제일 높은 데인 거야. 그래서 자, 봐봐. 시베리아 기단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때 겨울철을 내잖아. 그럼 여기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나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불어나온 바람이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시베리아 기단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겨울철에 공기질이 개똥인 이유는 뭐냐면은 위쪽에 중국 공장들 쪽에서 나오는 공기를 다 갖고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공기질이 개똥인 겁니다. 근데 거꾸로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 태평양에서 바람이 불어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공기가 깨끗해요. 이제 좀 납득이 되지. 왜? 위에 들어오고 다 붙여갖고 내려오니까. 왜 중국 쪽이 공기질이 드럽냐? 석탄을 열심히 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쪽에서. 근데 거기도 공장 규모가 작지 않기 때문에 이 석탄 발전소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공업단지 가면은 그냥 뿌려갖고 안 보여. 아침에 가면은 그 미세먼지 어플 보잖아. 수치 999 플러스야. 집계도 안 되고. 그래서 열심히 우리나라가 연구를 해주죠. 내놓으면은. 자, 아무튼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봄날 같은 경우에는 이 기단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 고기압 덩어리가 통째로 움직여서 가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람이 불어나올 때 온난한 건조한 이런 성질을 띠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가실 건 이거예요. 기단이 뭐가 있는지 아는 거랑 언제 영향을 미치는 걸 아는 것도 중요한데, 결정적으로 이 기단은 고기압들이랑, 즉 바람이 불어나오는 거랑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만들어진 고기압이 우리나라로 바람을 불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단이 만들어진 지역에 기후를 그대로 영향을 갖는다라는 걸 인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봐봐. 우리 기단의 간질도 아마 여러분들 학습을 하셨을 건데, 아까 이렇게 본문 설명을 할게요. 이 시베리아 기단 같은 경우에는 건조한 지역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어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어느 케이스가 있냐면은, 자, 여기 원래는 고기압이
없었는데 얘가 더 고기압이 확장을 한 거야. 이런 식으로 경계선이. 자, 근데 얘는 불어 나오는 게 굉장히 차갑고 그 다음에 습도가 낮은 공기 덩어리가 확장을 해오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상대적으로 겨울바다는 물론 들어가면 얼어 죽긴 하는데 겁나 추워요. 근데 이 공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이 바다가 따뜻해.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냐? 자, 또 그림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바다. 그래서 이 공기 덩어리가 이렇게 확장하면 할수록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온도가 점점 높아지고 습도도 점점 높아져요. 자, 그러면은 온도가 높아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상승기류가 생겨요. 공기 덩어리 자체에서. 그래서 공기 덩어리가 점점 이런 모양으로 뜨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하게 돼. 자, 그럼 확장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자, 상승기류가 생기면 지금 뭐가 많이 생길 수 있다 했어요? 구름이 많이 생길 수 있다고 했지, 그치? 구름이 생기네. 그래서 이렇게 시베리아 고기압이 확장을 하면 서해안나를 건너서 이런 식으로 구름이 생기고 이게 바로 폭설을 만들어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다를 건너오거나 혹은 다른 환경의 어딘가를 건너오게 되면서 이 공기 자체 성질이 원래는 차가운데 지금 따뜻해지면서 팽창했잖아. 이런 거를 기단이 변질했다 혹은 공기가 변질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 있는 그림이에요. 요거를 제가 조금 더 풀어서 제가 적은 거고요. 그러면은 따뜻해지는 경우가 있으니 거꾸로 차가워지는 경우가 있겠지, 그치? 자, 그거는 주로 어떨 때 일어나느냐? 자, 여름철 얘기도 볼게요. 북태평양 고기압이 발달할 때 보통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때는 거꾸로 바닷물이 시원해요. 바닷물이 상대적으로 공기에 비해서 더 차가워요. 자, 그러면은 뜨거운 바다를 찬 공기가 지나갈 때 이런 식으로 팽창을 했잖아, 그렇지? 그럼 거꾸로 뜨거운 공기가 차가운 바다를 지나가면 공기가 원래 쪼그라들겠지, 그렇지? 이런 식으로 공기가 지나가면서 쪼그라드는 거예요. 쪼그라드는 거예요. 이게 그림상으로 표현이 잘 안 되는데 원래 요만하던 게 줄어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줄어들고 거꾸로 플러스 수증기도도 공급이 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자, 안개가 생길 수도 있어. 왜냐면은 대체적으로 밤이 되면 육지가 더 차갑기 때문에 공기가 오면서 식는단 말이야. 근데 이 경우에는 자, 상승기류가 발달하지 않기 때문에 공기가 위로 걷지 못하고 이렇게 딱 특정 표면만 덮는 이런 안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막 그런 거 본 적 있을 거야. 여름이나 이런 경우에는 건물이 높게 이렇게 있는데 여기까지는 구름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밑에는 안 보여. 밑에는 안 보여. 위만 보이는 거야.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 바로 여름 때 잘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기단의 변질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케이. 자, 요걸 가지고 자, 4번까지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고 나머지 문제가 좀 더 풀겠습니다. 4번까지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